안녕하십니까. 시드기능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이 포털이나 이런 데서 중국의 로봇독 등 이런 중국의 로봇들이 총 쏘고 하는 이런 기사 가끔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국이 CCTV가 그걸 아예 로봇 군단급으로 공개를 해서, 자, 우리 중국은 앞으로 로봇 인해 전술이야. 과거에 사람으로 인해 전술했죠. 그럼 인해 전술이 아니고 로해 전술인가요? 아무튼 이런 어마어마한 로봇 군단을 보여주면서 현대전의 패러다임을 이런 식으로 바꿀 거라고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는데, 우리 옆에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당장 큰 위협이 되겠죠.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그들이 공개한 영상은 어떤지 영상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단신 먼저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는 FPV 드론으로 러시아 정찰 드론을 공대공 격추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에서부터, 중국은 푸젠 항모가 미국의 제라드 포드보다 탑재가 더 많다, 이렇게 밝혔는데,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군의 수상 자폭 드론을 FPV 드론으로 요격한 데 이어 이번에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의 정찰 드론을 FPV 드론으로 요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최초의 드론 대 드론 공대공 격추 기록인데, 이제 전쟁의 모습이 우리가 알던 예전의 전쟁 모습과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튀르키예가 아나돌루 항공모함에서 운용할 바이락타르 TB3 무인공격기의 스키점프 2함 실험에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최대 이륙 중량 1.45톤급의 이 무인기는 최대 280kg의 무장을 싣고 1900km까지 날아갈 수 있는데요. 튀르키예는 이 무인기를 이용해 아나돌루 함에 장거리 대함, 대지 타격 능력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스웨덴이 필리핀에 자스-39 그리펜 NG 전투기와 사브 340 조기 경보 통제기를 패키지로 판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는 소식입니다. 필리핀 정부가 마련할 수 있는 예산 범위 안에서 한 개 대대 물량을 맞춰주겠다는 제안인데, 과연 11억 달러가 조금 넘는 예산에 그리펜 18대와 조기 경보기 2대를 맞춰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미 공군이 F-35A 전투기 내부 무장창 탑재용 장거리 타격 무기로 JSM 구매를 확정하고 1차 생산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입니다. 1억 4,100만 달러 규모의 이 계약에 따라 노르웨이 콩스버그는 2026년까지 48발의 JSM 미사일을 미 공군에 납품할 예정입니다. 현재 보하이만과 서해에서 시운전 중인 중국 최초의 순수 독자 설계 항공모함 푸젠의 실제 만재 배수량이 9만 톤에 육박하며 탑재 전투기 숫자도 미국의 제라드 R 포드급보다 많은 70대 수준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중국 매체 주장인데 사실 여부를 놓고 중국 내에서도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습니다. 네, 영상은 보시겠는데요. 이렇게 지금 정찰 드론, 러시아 정찰 드론 날아가고 있는데 뒤에서 그냥 들이받아 버리죠. 정찰 드론은 앞을 또는 밑을 정찰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뒤를 볼 수는 없죠. 거기를 그냥 위에서, 더 위에서 보고 있던 이 우크라이나 자폭 드론이 들어가서 들이받아서 파괴시켜버리는 이런 공대공 전투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크라이나군이 크림반도 케르치대교 공격할 때, 그때 수상 자폭 드론도 보냈는데, 그걸 러시아의 FPV 이 자폭 드론이 공대 함으로 격침을 시켰죠. 이번에는, 그때가 이제 최초의 드론 대 드론 전투였는데, 이번에는 공대공으로 격추시키는 최초의 전투가 나왔습니다. 이제 정말 너무나 빠르게 이 전쟁의 패러다임, 무기체계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어요. 오늘의 메인 뉴스도 바로 이제 그런 것들과 연결되는 건데, 우리 정말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자, 동영상 보시면요. 스키점프대, 이게 이제 아나돌루 항공모함의 스키점프대를 모사한 육상 훈련장이죠. 여기에서 이렇게 TB3 무인기가 이함을 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다각도로 지금 촬영을 했는데, 이함을 하고, 그리고 이제 착함하고 이렇게 하는 훈련을 했고, 그거 잘했다 하고 지금 박수 치고 있는데, 이게 한 280kg 정도의 무장을 탑재할 수 있으니까 그냥 이 공대지 미사일 이런 거 가벼운 거 한 두세 발 이렇게 장착을 하고 작전을 할 수 있겠죠.
이것도 역시 이번 그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 굉장히 활약했던 TB2 그 무인기를 좀 확대한 그런 버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아나돌루 함은 TB3와 키질렐마 가지고 이원화해서 작전한다라는 건데, 참 뭐 이것도 역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항모 패러다임 바뀌는 그 모습을 우리가 지금 중간 과정을 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튀르키예가 원래는 F-35를 탑재하려고 했는데 미국과 관계가 틀어져서 F-35 안 되니까 결국은 이제 이렇게 무인기 항모로 아나돌루를 개조를 했죠. 전용을 했죠. 그러면서 어쩌면 튀르키예가 무인기 항모의 세계적인 선도국이 돼버린 뭐 이런 상황인데, 이게 또 전쟁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이런 모습이죠. 우리 정말 긴장하고 봐야 됩니다. 자, 우리 한국의 FA-50 블락 20이 여기에 지금 출사표를 내던졌는데 바로 필리핀 차기 전투기 사업입니다. A4 레이더 버전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F-16V를 하고 싶은데 그건 너무 비싸고 너무 오래 걸리고 이러니까 사실 힘들고 하니까 스웨덴이 그리펜, 그러면 A4 레이더 버전이면 NG죠. 그런데 이게 F-16하고 필적하는 가격인데 여기다가 더해서 조기 경보기 사브 340 이것까지 주겠다. 2대. 자, 그럼 중고 아닐까요? 당연히 중고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 사브가 스웨덴 정부에 엄청난 압박 로비해서 지금 스웨덴 공군에 쓰고 있는 이 그리핀 NG 또는 그리핀 CD 이런 것들을 전부 드러내서 우크라이나 주고 필리핀 팔고, 조기 경보기 전부 다 그냥 우크라이나 주고 필리핀 팔고 이렇게 해서 니들은 다 새로 사. 왜? 우리는 니들만 보고 있다가 지금 아무데도 못 팔고 하니까 니들이라도 빨리빨리 교체해서 매출 올려줘야 될 거 아니야. 이제 이건 거죠. 그렇게 방산업체의 이익을 위해서 스웨덴이 이렇게 큰 희생을 한다라는 건데, 만약에 이게 진짜 맞다면 우리 FA-50이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FA-50하고는 체급이 다르죠. 그래서 이 NG 버전의 그리펜이 가면 우리는 사실은 뭐 안 된다, 되게 힘들다라고 봐지고, 또 필리핀 입장에서도 한 5년에서 10년 미만의 연령을 가진 이런 그리펜 NG를 중고라도 그 정도 연식을 받게 된다면 저는 굉장히 강력한 성능을, 능력을 남중국해에서 발휘하게 되지 않을까. 이 조기 경보기와의 조합을 통해서 그렇게 봅니다. 중국이 아마 바짝 긴장할 것 같습니다. 중국은 마음속으로 야, 한국 FA-50 해라, 이렇게 생각할 것 같네요. 우리는 조기 경보기와 패키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자산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미 공군이 이 F-35A에 탑재되는 공대 함 무장으로 JSM 확장하고 JSM 초도분 48발 구매를 했는데, 이제 그 이후에 블락 4 들어오면 대량으로 또 구매를 하게 되겠죠. 이 JSM은 그 스텔스 형상의 공대 함 미사일이고, 하이로 날아갔을 때 최대 550km까지 날아갑니다. 스텔스 전투기가 스텔스 공대함 미사일을 쏘면 무섭겠죠. 이 타겟은 누구냐? 중국 해군 군함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자, 그런 중국이 우리가 만든 푸젠 항모 이거 미국의 제라드 포드보다 탑재기가 더 많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게 중국의 아주 대형, 가입자가 한 10억 명 정도 된다는 대형 포털에서 나온 기사예요. 그런데 제라드 포드는 11만 톤, 이거는 만재배수랑 이제 9만 톤으로 주장합니다. 2만 톤 차이 나죠. 그런데 제라드 포드는 원자력, 그런데 이건 증기 터빈이죠. 증기 터빈 연비도 안 좋아요. 그러면 연료 탱크가 어마어마하게 커져야 되겠죠. 그럼 공간이 또 많이 잡아먹을 텐데, 연료 탱크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해서 탑재기를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건지. 그래서 아무리 중국이라도, 또 중국인들도 아무리 국뽕이라도 이건 말이 안 된다, 그게 말이 되냐 라는 그런 갑론을박이 포털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중국에도 그래도 가끔 양식 있는 사람이 있기는 하네요. 자, 그런 중국이 전쟁의 패러다임을 이런 식으로 바꾸겠다, 우리는 이만큼 준비되어 있어 하고 로봇 군단을 공개했는데, 와, 무섭습니다. 보겠습니다. 한때 사람을 소모품으로 쓰며 인해 전술을 구사하던 중국군이 이제는 사람 대신 로봇을 이용한 물량 공세 전술을 도입하려는 모양입니다. 최근 전투용 로봇독을 공개한 중국이 다양한 파생 모델을 만들어 일선에 대량 배치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중국은 최신 로봇공학을 이용해 다양한 유형의 전투용 로봇독을 만들고 있으며 향후 중국군 지상작전에서 로봇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더 늘어날 것이라고 중국 관영 CCTV가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최근 대만을 겨냥한 무력시위 훈련이었던 합동검 2024 훈련은 물론 캄보디아에서 실시된 연합군사훈련 골든드래곤 2024 훈련에서도 로봇독을 공개했는데요. 중국군은 해당 모델들이 이미 실험을 마치고 실전 배치 단계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CCTV는 통상 최신형 군사장비나 실험 중인 군사장비는 외국군과의 연합훈련에 투입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연합훈련에서의 로봇독 공개는 중국군의 로봇독 기술 수준이 성숙한 단계에 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이 공개한 로봇들은 단순 정찰용부터 소총을 장착한 근접 전투용, 화염방사기나 유탄발사기를 장착한 화력 지원용도 있었는데요. 중국은 로봇독은 물론 궤도형 로봇 전투차량, 쿼드콥터 드론 방식의 정찰 로봇까지 선보였습니다. 중국은 최근 몇 년간의 야전 운영 평가에서 로봇 무기가 인간 병사보다 더 효율을 발휘할 수 있다고 결론 내고 말단 부대에까지 유무인 복합 시스템 보급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가까운 미래에 중국군과 싸우는 군대는 어쩌면 로봇 대군과 싸워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이건 인간형 로봇이죠. 인간형 로봇도 중국군이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근데 요건 지금 CG고 요거는 실제 사진 아니고요. 자, 그래서 이런 영상 많이 보셨죠? 이런 영상. 이거 지금 로봇독이 뛰어가면서 사격을 하는, 소총 사격을 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이건 대전차 무기, 이런 것들을 장착한 궤도형 전투 로봇이 대거 지금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화염 방사기를 마구마구 뿜어대는 전투 로봇독인데 영상 한번 보시면서요. 자, 이렇게 그냥 많은 로봇들이 푸시업을 하는 등 아주 조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자, 이런 것들이 나와서 사격하고, 그리고 보셨듯이 화염 방사기까지 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진지를 구축하고 있는데 우리 진지에 이런 로봇독이 점프를 해서 지금 이 화염 방사기 이 로봇은 폴짝폴짝 뛰지 않습니까? 점프해서 훅 우리 진지로 들어와서 저렇게 화염 방사기를 뿌린다든지 아니면 기관총을 난사를 한다든지 이러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러면 소총으로 이걸 쐈을 때 이게 단번에 제압되면 별로 안 무서운데 소총 몇 발 맞아도 멀쩡하다 이러면, 특히 우리 소총 5.56mm 이거 위력이 약하지 않습니까? 타격력이 약하죠. 7.62mm나 6.8mm 이 정도 되면 이제 뭔가 타격력이 좀 있을 텐데 5.56mm니까 한 번에 제압하지 못하면 그냥 패닉에 빠지죠. 그러면 이 로봇독이 화염 방사기로 우리 아군을 정말 찢어버린다든지 총으로 난사해서 살해를 한다든지 이런 상황을 우리가 쉽게 예측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우리 한국군도 7, 8년 전에 이 드론봇 전투단 이렇게 해서 굉장히 앞서가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 드론봇 전투단 이래가지고 하나의 부대만 만들어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때는 굉장히 앞선 개념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너무나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두 개의 큰 전쟁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 앞서가는 개념을 만들어냈던 한국의 육군 드론봇 전투단, 그 개념을 이제는 전체 확대해서 전 군이 유무인 복합 전투단으로 또 드론으로 이 로봇과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적 상황에 왔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제는 이 부대 전체가 로봇, 드론 같이 있는, 모든 한국군이 같이 있는, 그래서 그 드론과 로봇을 조작하는 이 훈련을 집중적으로 하는 이런 한국군이 돼야 이 동북아시아에서 또 북한과 중국을 바라보면서 생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두렵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